어두워.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미주의 세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은 로마, 이탈리아고요. 저 휴가 있거든요. 오페어 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행 왔습니다. 5박 6일로 이탈리아랑 스페인 여행하기로 해서 지금 왔고,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 사는 이유가 17.8km 걸었어요. 그게 차세 잡고 앉아서 하기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누워서 뭐 별로 그렇게 전할 말이 이번에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숙소에 에어컨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찍는 거예요. 부럽죠? 영상 킨 이유 말했나요? 오페어 2, 4분기 보고서를 찍으려고 해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느끼는 게 많잖아요. 가장 접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정도 되고 보니까 그다지 뭐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좀 적응이 확실히 많이 되다 보니까 전할 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개요나 이런 것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입만 털려고요.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을 때가 진짜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페어라서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아마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거나 학생 비자로 왔거나 뭘로 왔던지 한 번쯤은 들었을 회의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으로 치자면 내가 문과를 온 게 잘한 건가 하고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을 거고, 대학교에 와서는 내가 이 전공을 잘 선택한 건가 하고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을 거고, 네, 되게 저는 자연스러운 회의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넘겼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따라왔을 회의감이니까 그냥 넘기자,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그냥 넘겼고, 확실히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안정기가 좀 찾아오더라고요. 뭐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앞으로 또 좀 질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금 마음 상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3, 4개월 때는 제가 왜 그렇게 막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힘들었냐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아기들이랑 저는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친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친해졌고요. 아기들은 여전히 저를 되게 좀 낯설어하고, 그러니까 가족들만큼 저를 따르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제가 능력 없이 느껴졌었어요. 나는 이 아이들을 돌보려고 온 건데 오히려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그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크고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거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되게 폐를 많이 끼쳤어서 뭐 지금도 물론 끼치고 있고, 뭐랄까, 그 성취감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약간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지쳤었어요. 낯설더라고요. 많이 낯설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제재를 받는 것들이 많았고, 예를 들자면 뭐 아기들 자는 시간에는 세탁기를 돌리면 안 되고 좀 진짜 조용히 다녀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3, 4개월 때 좀 많이 디프레스드가 됐죠. 지금은 뭐 다 넘겼고요. 지금은 뭐 편안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찍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페어를 하시는 분들께 혹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페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거잖아요. 뭐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막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막 의기소침해 하시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엄청 큰 뜻은 없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기 남길 게 뭐가 있지? 근데 제가 지금 휴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탈리아 오기 한 이틀 전부터 집에 아기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걔네들은 그 주말이란 개념이 없고 그냥 매일매일이라는 개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이나 7시만 돼도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울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들이 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제 방문을 스스로 못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 수 있어요. 지금은 키도 조금 컸는지 이게 손이 닿고, 그리고 옛날에는 손이 닿는다 했더라도 이걸 못 내렸거든요, 문고리를. 근데 이제는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막 제 방문을 벌컥벌컥 여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호스트 패밀리 분들 집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저한테 방문 열쇠를 주셨어요. 제 방문을 잠글 수 있도록. 그래서 걔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제 방문은 열리지 않거든요. 근데 방문이 열리지 않는다 뿐이지 문고리 그 덜그럭거리는 그 소리 있죠? 그거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잠기가 막 엄청 그렇게 둔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고리 이렇게 하면은 전 당연히 깨요. 그리고 아기들이 울면은 깨고, 장난감 막 레고 가지고 노는 소리가 그리고 생각보다 커요. 막 이렇게 레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들으면은 당연히 잠에서 깨요.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제가 일을 한 지 6개월이 됐으니까 아침에 안 깬 적이 없어요. 진짜 아침 6시, 7시만 되면 아기들 소리 때문에 맨날 깼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 그날 진짜 푹 잤어요. 진짜 너무 편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기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잠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잠을 8시간 자든 잠을 2시간 자든 아예 안 자든 컨디션이 다음날 비슷비슷해요. 잠에 그렇게 막 영향을 받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아기들이 그렇게 중간중간 저를 깨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기들 없는 그 이틀이 이렇게만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좋았어요, 저는. 근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아기들이랑 요즘에 꽤 친해졌거든요. 이제 제가 팔 이렇게 벌리면 아기들이 먼저 안으러 오기도 하고, 저랑 같이 있으면 확실히 우는 그 빈도수가 줄었고, 그건 있어요. 아기들이랑 친해지면은 일이 편해지긴 해요. 확실히 진짜. 왜냐면 내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게 좀 적어지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놀아준다기보다는 그냥 바라봐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가 잡히게 돼서 친해지고 난 후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왜 꺼냈냐면 저는 초반에 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애기들이 분명히 저랑 있을 때 굉장히 잘 놀았어요. 굉장히 잘 놀았는데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얘네들이랑 나는 진짜 한 5분 전까지 정말 잘 놀았는데 호스트 패밀리 분들을 보자마자 우니까,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뭘 잘못해서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건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좀 많이 봤었어요. 제가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아기들이 자기 진짜 가족을 보면은 울음을 더 많이 터뜨리는 거를 호스트 패밀리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혹시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또 뭔 얘기하지? 진짜 뭐 개요가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노키즈존이라고 하죠. 그거를 사실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소비자가 원한다면 가게 사장님 마음이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여기에 와서 노키즈존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다 어렸을 때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컸잖아요. 아기들이 그러면 우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애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우는 거라서 우는 거일 뿐인데 그걸 듣고 너무 시끄럽다고 노키즈존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근데 저는 이기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각박해졌나 봐요, 확실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같은 거를 탔을 때 아기들이 그 안에서 울면은 약간 눈치 주는 것들 있잖아요. 굳이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뭐 카페라던가 쇼핑몰 아니면 뭐 외식하는 레스토랑 이런 데 갔을 때 울면은 막 주변에서 눈치 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는 그런 눈치를 사실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아기들을 데리고 외출해 본 적이 몇 번 있고 실제로 이렇게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면서 이용하면서 아기들이 우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주위를 한번 딱 둘러보면은 이렇게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아기들한테도 확실히 뭔가 좀 제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게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해서 진짜 막말하네. 결론 아메리카노가 맛있다. 저번 영상에서는 그 영상의 결론을 내리자면 오페어를 과연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똑같이 오페어를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 대답은 진짜 호스트 패밀리 분들만 잘 만난다면 할만하다입니다. 얻는 게 확실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적인 것도 확실히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가 있고요.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구어라고 하죠. 구어 표현들 아니면은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 확실히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게 오페어의 큰 장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성향이 뭐 집안일을 하는 걸 별로 싫어하고 아기들 돌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면 시간이 좀 유동적이게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이러신다면 오페어는 그다지 맞지 않는 선택지겠죠. 옛날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제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제가 언급했던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확실히 일이 많아요. 특히 독일 오페어 같은 경우는 월급이 되게 적거든요. 하는 일에 비해서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집안일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가 집안일을 하러 왔나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제가 3, 4개월에 이제 좀 디프레스 됐을 때 했던 생각 중 하나인데 저는 어떻게 넘겼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아기들이랑 그렇게 막 엄청 친해진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시키는 일의 비중이 집안일이 좀 컸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기 돌볼 게 할 게 없으니까 집안일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는 집안일 비중이 많은 것도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잘.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잘리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는 안 들었고요. 네, 계속 저는 계약 기간 끝까지 마치고 싶어요.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계속 저를 봐주신다면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실수가 좀 있고 해서. 그래서 호스트 패밀리 분들을 잘 만나고 타협점을 잘 찾아 나간다면 저는 오페어는 좀 할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2, 4분기 보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했다. 왜 찍었지? 편집을 제가 이걸 할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래서 사람이 개요를 짜야 합니다.
다음에도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미주의 세계 또 놀러오세요. 안녕.